연인은 끝났고 장채는 다시 만났는데 마지막에 량음의 서사가 너무 많이 생략됐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민서에 갇힌 건지, 그리고 장채가 다시 만난 시점이 1659년인지 아닌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량음은 깨어나서 장현의 행방부터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역적의 무리들이 모두 소탕됐다고 알려졌으니 당연히 연준을 찾아갔을 겁니다. 역도의 무리를 소탕한 게 연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찾아온 량음에게 연준이 할 말은 정해져 있겠죠. 장현은 죽었다. 시체는 바다에 뿌려 모든 흔적을 지웠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감히 임금을 속인 게 되고 연준도 영모죄가 되어 사형당하고 은혜는 노비로 팔려갔을 겁니다. 그러니 장현이 죽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말을 들은 량음은 연준을 죽이려 했겠죠. 하는 수 없이 연준은 량음에게 장현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량음은 장현의 시체라도 찾으려 했겠죠. 그 과정에서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녔을 거고요. 근데 그러고 다니면 너무 위험하겠죠. 역적의 무리가 모두 토벌됐다고 보고했는데 자꾸 장현과 아는 사이라며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닌다. 연준은 영모 토벌 이후 나라가 돌아가는 꼬라지를 봤을 겁니다. 인조는 미친 짓 하다 죽고 왕위를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조소용이 까불다가 사약을 먹고 죽죠. 이게 연준이 사람들을 희생해가며 지키고자 했던 나라였나? 아니었겠죠. 그래서 매일 후회했을 겁니다. 연준이 장현을 차마 죽이지 못했던 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가 영모를 꾸미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장현은 아마도 죽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속죄로 량음이라도 살리고자 했을 것 같습니다. 량음이 자꾸 저렇게 떠들고 다니면 언젠가 관군에 잡혀 영모로 처형당할 것이다. 그러니 량음을 광인으로 몰아 해민서에 가둔 것이죠. 첫 화에 나온 사초가 연준이 쓰고 있었다는 장면이 21화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좀 이상했거든요. 연준은 왜 량음을 하늘의 벌을 받아 점차 광증이 생긴 자라고 썼을까요? 량음 안 미쳤잖아요. 연준은 장현에 대한 미안함에 량음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광인으로 몰아 해민서에 가둔 것으로 보입니다. 상께서 이르시길이라는 문구를 넣어 마치 임금의 명인 것처럼 해서요. 그리고 까마득한 웃전에서 그를 잘 보살펴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건 누구였을까요? 저는 그것도 연준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연준이 무슨 까마득한 웃전이냐고요? 이번 영모를 잡아들인 게 연준이었죠. 장철 집안이 겨우 영모죄를 고발한 것으로 1등 공신 가문이 됐는데 역도들을 모두 소탕하고 흔적을 지운 연준에 대한 농공행상이 엄청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엄청난 포상과 직위가 올라갔을 것이고 그래서 연준이 까마득한 웃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과연 장채가 다시 만난 시점은 1659년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더라고요. 저는 1659년이 맞다고 봅니다. 일단 드라마에서 다른 단서 없이 그렇게 보여줬고 굳이 이걸 헷갈리게 할 필요도 없죠. 다른 시간대였다고 한다면 그 단서라도 보여줬을 것이고 장현과 길채의 얼굴이 너무 젊어서 1659년이 아니라고 하시는 댓글도 봤지만 량음의 얼굴 역시 1659년인데 완전 뽀송합니다. 그리고 장현이 몇 년 전에 기억이 돌아왔다면 연준을 통해 량음의 소식을 못 들었을 리 없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직접 사초를 작성한 인물이니까요. 그러니 장현이 기억이 돌아왔어도 량음의 행방을 몰랐다는 것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659년에 장채가 다시 만났고 곧 량음을 데리러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광인 취급받고 있으니 보호자입니다 하고 데려오기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연준이 가서 데려와도 되고요. 량음아, 딱 기다려라. 데리러 갈 테니까 집 가서 뿌리 염색부터 하자. 드라마는 모두 끝났지만 저도 아직 연인 마지막 화에 대한 여운이 남아있어서 이번 주까지는 연인 리뷰를 더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